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오래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 시리즈 마지막 시편, 쇼펜하우어식 삶의 기술 덜 원하고, 덜 흔들리고, 더 고요하게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이 특별히 더 좋아지지 않아도 내 마음만이라도 덜 아프게 살 수 없을까? 중년 이후의 삶은 젊을 때처럼 희망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관계는 복잡하고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럴 때 쇼펜하우어는 아주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더 행복해지는 법이 아니라 덜 아프게 사는 법입니다. 오늘 시편은 어려운 철학 설명이 아니라 시니어 분들이 실제로 손에 잡을 수 있는 생활 기술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욕망은 끝이 없다. 절제. 둘째, 비교는 독이다. 거리두기. 셋째, 마음은 흔들린다. 예술과 고요. 넷째, 인간관계는 기대가 만든다. 기대 조정. 이 4가지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을 덜 무겁게 만드는 실천입니다. 이제 하나씩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욕망은 끝이 없다. 절제. 우리는 흔히 이것만 해결되면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건강이 조금만 좋아지면, 자녀가 자리만 잡으면, 집이 조금만 정리되면, 관계가 한 번만 풀리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한번 편해졌다 싶으면 또 불안이 올라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요.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욕망은 원래 계속 덜을 요구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가며 행복해지려고 하면 마음은 계속 바빠지고 계속 부족해지고 계속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가 되면 욕망의 모습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성취 욕망이 강했다면 중년 이후에는 안전 욕망이 더 강해집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자녀가 무사했으면, 노후가 불안하지 않았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욕망입니다. 그리고 안전 욕망은 세상에서 완전히 채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포기가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오늘의 절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잡으면 됩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과 불안 때문에 붙잡는 것을 구분하기. 당장 줄일 수 있는 것 하나만 줄이기. 욕망이 올라올 때 지금은 결제 말고 하루 미루기. 절제는 삶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욕망이 줄면 지출이 줄고, 지출이 줄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잠이 조금 나아지고, 잠이 나아지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덜 깨집니다. 절제는 이렇게 삶 전체를 살립니다. 이 비교는 독이다. 거리두기. 시니어가 되어서도 비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질 때도 있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의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여행 이야기, 집 이야기, 소비 이야기. 남들 다 하는데 체면 때문에. 이 말들이 마음을 흔들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허무하고 집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경험 많은 분들이 겪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아주 위험한 도구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내가 가진 것을 못 보게 하고 없는 것만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의 기준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남이 만든 기준, 남이 내세운 장면, 남이 자랑한 순간에 내 삶을 맞추면 나는 끝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술이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는 사람을 끊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거리두기 두 가지는 이겁니다. 비교가 심해지는 자리에서 시간을 줄이기. 비교가 올라올 때 질문으로 멈추기.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진짜 내 필요인가? 안 하면 무슨 손해가 있나? 이 두 질문만 습관이 되면 비교는 확 줄어듭니다. 비교는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질문은 내 삶의 핸들을 다시 잡게 해줍니다. 시니어에게 비교를 줄이는 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입니다. 비교는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는 몸을 굳게 만들고 몸이 굳으면 마음이 더 예민해집니다. 거리두기는 내 마음과 몸을 지키는 생활 기술입니다. 마음은 흔들린다. 예술과 고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마음은 원래 흔들린다고요. 중년 이후에는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의 컨디션이 변하고 책임의 형태가 바뀌고 삶의 공백이 생기고 세상은 더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술과 고요입니다. 예술은 잠시 욕망을 멈추게 합니다. 음악 한 곡, 시 한 편, 그림 한 장이 원하는 마음을 잠깐 멈추게 해줍니다. 그 멈춤이 숨입니다. 숨이 있어야 버팁니다. 여기서 핵심 실천은 하나였습니다. 하루 10분, 목적 없는 감상. 이건 정말 현실적인 처방입니다. 좋아지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겁니다. 감동을 얻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시니어에게 고요는 사치가 아닙니다. 고요는 회복입니다. 하루에 10분만 고요해도 하루가 덜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4. 인간관계는 기대가 만든다. 기대 조정. 중년 이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건 사건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부부면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친구면 이 정도는 챙겨줘야지. 자식이면 이 정도는 연락해야지. 기대가 크면 서운함이 커집니다. 서운함이 커지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관계가 깨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내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풀린다는 것. 기대 조정은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덜 아프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필요한 기대 조정은 이런 식입니다. 상대가 바뀌기 전에 내가 기대를 줄인다. 기대를 말로 확인한다. 기대를 요구가 아니라 요청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왜 그걸 몰라? 대신 내가 그게 필요해. 가능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이 차이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대 조정은 상대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해야 하지? 나는 왜 항상 참아야 하지? 이 기대를 줄이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편해집니다. 5. 쇼펜하우어식 삶의 기술. 한 장 정리. 오늘 시편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절제, 욕망이 올라오면 하루 미루기. 거리두기, 비교가 올라오면 필요인가, 손해인가. 예술과 고요, 하루 10분 목적 없는 감상. 기대 조정, 요구 대신 요청, 완벽 대신 충분. 이 네 가지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비교가 줄고, 비교가 줄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다시 욕망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게 쇼펜하우어식 덜 아프게 사는 법의 흐름입니다. 6. 시니어에게 드리는 현실적인 마무리. 마지막으로 시니어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을 일도 많았고, 책임질 일도 많았고, 남의 시선도 많이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잘 살아야 한다보다 덜 아프게 살아야 한다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낙관으로 버티기 어려운 사람에게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현실 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더 화려해지는 길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길, 더 많이 가지는 길이 아니라 덜 원해서 편해지는 길, 더 바쁜 길이 아니라 더 고요해지는 길. 오늘 엔딩 멘트로 이 한 문장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낙관으로 버티지 못할 때 쇼펜하우어는 덜 아프게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